네, 글로벌 마켓 뷰입니다. 명미준 캐스터 그리고 권예림 캐스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명미준 캐스터,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급속도로 힘을 잃는 모습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전해주시고요. 자, 올해 첫 연준 회의가 끝이 났죠. 그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장 초반의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FO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유가 급락의 데미지를 입고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장 마지막에 크게 밀리면서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7,191포인트, 이제는 17,000 초반대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오늘 나름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애플이 6%까지 오른 점이 그나마 1% 하락을 조금 막는 모습이었습니다. 4,637포인트까지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오늘 1.4%가량 떨어졌습니다. 2,000포인트를 사수하면서 2,002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고 오늘 보잉도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 초반 반짝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그래프 보시면은 2시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점이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또 부추겼고 유가가 4%대 급락 마감한 점도 증시에 부담이 되면서 에너지 기업 위주로 증시가 또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점 부근에서 2,002포인트의 S&P 500이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월에 대한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나왔길래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까요? 하이라이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 제로 금리 수준, 이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보일 것이다라는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세를 보였고 고용 증가, 실업률 하락 등 이렇게 고용시장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경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테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시장 개선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물가가 점진적으로 2%까지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완전 고용 그리고 2%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금융시장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조금 평가가 되는데요. 경기 평가가 조금 더 낙관적이었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우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이 조금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점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고용이 올라온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목표치는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옐런 의장의 이전 발언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6월 인상론의 금리 인상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을 텐데 권예림 캐스터, 연준의 금리 인상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전문가들 어떤 의견 내놓았습니까? 네, 오늘 연준은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해 3대 지수 모두 1% 내외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오늘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Yeah, the Fed is in a really tough position now because they just can't raise interest rates. All of the pressures is deflationary now. We're seeing lower inflation. We're seeing costs coming down, and we're seeing the economics of the world going down while the U.S. economy is getting stronger. If they do raise interest rates, I do think that's a negative to the U.S. economy and to the stock market. And so we're really hoping that they understand that we're in a very deflationary environment right now, and the Fed should do nothing for at least, in my mind, another year.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 현재 미국 경제는 점점 활기를 띠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제 모건 스탠리가 내년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말했었죠. 이 로이터 통신에 나오는 전문가도 현재 저유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위축으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내년 이야기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명미준 캐스터, 미국 증시 적잖은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업종이 좀 부담스러웠겠습니다. 업종별 특징도 전해주시고요. 그 외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오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끝없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 마감 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권예림 캐스터가 조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나름 선방한 업종은 기술주였습니다. 0.17% 하락했는데요. 애플이 6%대 급상승한 것이 오늘 크게 선방한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유가 급락에 이 자재주와 에너지주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4% 넘게 빠졌는데요. 큰 종목, 작은 종목 할 것 없이 모두 빠졌습니다. 쉐보론,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작은 종목은 5%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1% 넘게 빠졌습니다. FOMC 회의를 발표를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1%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퍼진 가운데 그리스 좌파연합인 시리자가 긴축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유로존 채무 위기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은 0.8%대 상승, 그리고 영국은 0.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부유럽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1%에서 1.5%까지 빠진 모습이었고요. 그리스는 오늘 9%대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700포인트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이 향후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국채 수익률 보시면 5%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면서 국채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 국채 수익률이 5%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WTI 보시다시피 4%대 급락하면서 배럴당 44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 석유협회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4배가량 상회한 점,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WTI 가격 전망을 이 종전 배럴당 66달러에서 42달러로 하향 조정한 점이 오늘 WTI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브렌트유도 2%대 약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에 환율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94레벨대 중반까지 유로화 약세가 조금 심화되는 모습이고 엔달러 환율도 118엔대에서 117엔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권예림 캐스터가 선정한 오늘의 SNS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국제유가 44달러 선으로 미끄러지며 45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890만 배럴 증가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필 플린 원유 분석가는 국제유가의 바닥은 40달러로 곧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최근 오펙 사무총장도 유가 전망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내놓았죠.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일부 오펙 회원국들도 조만간 감산에 나설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필 플린 전문가는 저유가가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에 앞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저유가가 계속되면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트윗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현재 애플 주식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하며 203달러까지 올려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칼 아이칸은 어제 발표된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 팀 쿡 CEO의 찬사를 보냈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조했는데요. 칼 아이칸은 이미 애플의 자사주 매입을 끈질기게 요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난해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고공행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한편 오늘 칼 아이칸은 숏 스퀴즈 때문에 어제 애플이 실적 발표한 후에 주식이 크게 급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숏 스퀴즈는 주가가 상승할 때 이 손실 감소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마지막 트윗 살펴보실까요? 오늘 장 마감 후에 페이스북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CNN 주당 순이익은 54센트로 예상치 49센트를 웃돌았죠. 매출은 38억 5천만 달러로 나왔는데요.
CNN머니의 라모니카 시장 전문가는 이 페이스북의 모바일 광고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바일 광고는 전체 광고 매출 중에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또 라모니카 전문가는 이 페이스북이 점점 미니 애플이 되어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페이스북의 현금 보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애플의 현금 보유액은 약 192조 원, 그리고 페이스북은 지난 분기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S&P 500 지수가 37% 오른 것에 비해 이 페이스북 주가는 거의 150%까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의 시선들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